남편이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그날따라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하게 왔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주고 수건에 물 적셔 이마에 얹어줬다. 그런데 그날 오전 9시도 안 돼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라. 얘 우리 아들 아프다며? 너는 애가 아픈데 밥도 안 줬니? 그 말에 머리가 띵해졌다. 죽을 끓여줬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물어봤다. 죽에 뭐 넣어서 끓였냐고. 난 집에 있던 소고기 다진 육을 넣고 끓였다고 했다. 넌 아픈 애한테 그런 걸 넣어서 끓여주면 어떻게 하니? 전복이라도 넣어서 끓여줘야지. 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집안 이야기를 하신다. 오늘도 그 말이 내 가슴 한구석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엄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빠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 헌신하신 아빠 덕분에 자라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엄마의 부재가 자꾸만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다. 남편이 아픈 것도 결국은 내 탓이 되었다. 아픈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했던 섭섭한 말들을 할 수는 없었다. 마음속으로 묻고 넘어갔다. 나는 남자랑 결혼한 걸까? 아니면 아들이랑 결혼한 걸까? 며칠 뒤 남편의 생일이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둘이서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다. 식당도 이미 예약해 놓았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왜 내일 남편 생일인데 장은 봤니? 나는 말했다. 남편 생일에 맞춰 식당 예약해 놨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을 밖에서 먹는다고?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한 번도 생일날 밖에서 밥 먹인 적 없다. 정성도 없는 그런 밥을 누구한테 먹이는 거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또 듣고 말았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이 귀에 꽂히고 말았다. 이제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남편이 말했다. 우리 엄마가 착해서 나쁜 뜻은 없는 거 알지? 항상 가족을 먼저 챙겨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신 거야. 자기가 이해하고 이번 내 생일은 엄마 말대로 집에서 먹자.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이번에도 시어머니 편이었다. 남편의 생일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음식을 만들었다. 2시쯤 되자 요란하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내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갔다. 내가 장 봐온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신선한 재료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골랐다. 생일이면 잡채나 갈비찜 같은 건 기본 아니니?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도 생일상에 기본은 있어야지.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데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또 듣고 말았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오히려 더 큰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혀버리고 말았다.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이 어려웠다.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한 달 뒤 내 생일날이 되었다. 전화 한 통 없었다. 기대한 건 아니지만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밀려왔다. 아들 생일에는 그렇게 유난인 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딸처럼 생각한다는 며느리 생일에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다. 그냥 난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였다. 그날 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내 생일인 건 모르셨나 봐. 조금은 서운하더라.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에이,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걸 잘 챙기는 분이 아니야. 근데 당신 생일엔 며칠 전부터 장 보라고 전화하시고 그날에도 뭐 해줬냐고 계속 물으셨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아들이니까 그렇지. 엄마가 나한텐 좀 유별나긴 해. 근데 당신한텐 굳이 표현 안 해도 속으론 챙기고 계실 수도 있잖아. 괜히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지 마. 나는 말이 막혔다. 결국 또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내가 심한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남편의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다. 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도끼 눈을 뜬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허약하니? 이렇게 약해 빠져서 애는 낳을 수 있겠니?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식은땀을 흘리며 눈만 깜빡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결혼한 여자가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서 남편을 부엌에 들게 만들어?
지금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주방에서 부려먹어? 허약해 빠진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이 진땀을 빼서 되겠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또 들었다. 저 진절머리 나는 말을. 고열로 정신이 몽롱해서 다른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저 말은 이상하게 더 선명하게 귀에 꽂혔다. 뾰족한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놓았다. 아들이 부엌에 있는 꼴은 볼 수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그날 집에서 주무셨다. 다음 날은 몸이 좀 나아졌다. 거실로 나와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경비원 얘기가 나오는 걸 보더니 무심하게 내게 말했다. 요즘 아파트 경비도 많이 힘들겠다. 밤낮으로 서 있어야 하고. 어휴, 그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너희 아버지는 허리 괜찮으시대? 나는 괜찮으세요 하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원래 사람이 젊어서 뭐 하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공무원 하셨다면서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몰라. 딸 시집까지 보냈으면 이제 좀 쉬셔야지. 집안에 여자가 없으니까 그런 건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분명 걱정인 척했지만 그건 친절을 가장한 비난이었다. 우리 집 사정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며 던지는 말투.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이 애매하고 교묘한 말들 앞에 그저 말끝을 흐리며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웃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말은 끝날 줄을 몰랐다. 근데 내 엄마는 참 오래 누워 계셨더라.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으면 애들 교육은 누가 제대로 시켰을까 몰라.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는 건가? 그리고 다시 경비 일 얘기를 꺼낸다. 아니 뭐 요즘은 다들 어렵다지만 그래도 사위 보는 입장에선 경비하시는 아버지 있다고 하면 다들 좀 꺼리게 되긴 해. 너희 아빠는 그런 말 들어도 기분 안 상하시나 몰라. 아버님이 경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뭘 좀 해주고 싶어도 체면이 좀 그렇지. 남편이 처갓집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떤 집안은 받는 것도 눈치껏 받아야 해. 그 말들이 직접적으로 욕은 아니었지만 욕보다 더 심한 인격 모독이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꽂혔다. 우리 아빠는 그런 말 들을 이유 없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고 혼자서 엄마 뒷바라지에 우리까지 키우신 분인데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바보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 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려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옆에서 구경만 하던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다.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항상 회피하고 관객이 되는 남편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짐 몇 개만 챙겨서 바로 집을 나왔다. 친정 문을 열었을 때 아빠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식탁에 물 한 잔을 내어주셨다. 그 물 한 잔에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내가 어떤 얼굴로 누워있는지 감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